이거는 네. 이건 강아지고 강아지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끝나지 않는 내전과 분쟁으로 모두가 포기했던 남수단. 서로 말조차 통하지 않던 분쟁 지역의 아이들이 웃음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미워하고 싸우던 아이들이 화해한 이유는 정말 놀라웠는데요. 바로 한글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로 친구들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놀기 시작하자 어른들의 굳게 닫힌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유네스코마저 남수단의 한글 교육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어만이 유일한 정답이라 믿었던 영국 학자를 눈물 흘리게 만든 한글의 놀라운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윈스턴입니다. 유네스코 아프리카 지역 교육 담당 고위 임원으로 일하고 있죠. 동료들은 저를 철의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완벽주의자라는 뜻이겠죠.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거든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라는 걸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남수단 주바의 유네스코 교육본부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되네요. 벽에 걸린 시계가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저는 이곳에서 영어 교육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남수단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이거든요. 영어는 국제공용어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영어 교육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나 편견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거든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국제 교육 현장에서 일해왔죠.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영어야말로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이건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분석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예상치 못한 보고서 한 장이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불리는 기관에서 추진하는 한글 교육 프로젝트 계획서였죠. 표지에는 한국 국기와 남수단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어요.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남수단 현지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목표 대상은 12살에서 16살 사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담당자를 불러드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코이카에서 새로운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지 언어 표기를 위한 한글 교육이라고 하네요. 벌써 예산도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데 왜 굳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죠? 이곳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한국어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유엔에서 한국어를 쓰나요? 담당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원이 분산되면 정말 중요한 영어 교육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남수단은 여전히 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딩카족과 누에르족 같은 여러 부족들이 오랜 갈등을 겪어왔죠. 이곳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열어줄 실용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감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말입니다. 교육은 자선 사업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해요. 세계화 시대의 영어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유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모든 국제기구에서 영어를 사용하죠. 과학기술 논문의 대부분이 영어로 작성됩니다. 인터넷 콘텐츠의 절반 이상이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영어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영어를 모국어로 배웠고 그 덕분에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었죠. 영어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코이카 담당자와 만날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저는 즉시 이 비효율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이곳 아이들에게 어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논리적인 근거 없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코이카의 강세윤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전형적인 관료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오히려 현장에서 아이들과 직접 교류하는 교육자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강 교수님,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필 한국어인가요? 이 아이들의 미래를 정말로 생각한다면 영어를 가르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강세윤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엘리자베스님, 현지 아이들의 실제 상황을 보셨나요? 서로 다른 부족 출신이라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어려워합니다. 한글은 이런 현지 언어들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문자 체계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영어가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영어의 위상은 절대적입니다. 한국어로는 이 아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없어요. 현실을 봐야 합니다. 물론 영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선 이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한글의 표현력은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실제로 현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강 교수의 말에 일리는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제 신념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영어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 대화는 앞으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꿀 시작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저는 코이카의 강세윤 교수와 본격적인 논쟁을 벌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주 앉은 저희는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강 교수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영어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영어를 사용합니다. 국제 비즈니스, 학술 연구, 외교 분야에서 영어는 필수거든요. 남수단 아이들이 국제사회로 나아가려면 영어 없이는 불가능해요. 강세윤 교수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엘리자베스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뭘까요? 서로 다른 부족끼리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가 해답이 될 수는 없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어를 배우면 이 아이들도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수도 있고 해외 대학에 진학할 기회도 생기죠. 한국어로는 그런 기회가 제한적이에요. 강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님, 현지 아이들이 서로 부족이 달라, 언어가 달라 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딩카어, 누에르어, 바리어 등 수십 가지 언어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영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영어라는 공통 언어로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영어로는 현지 언어의 미묘한 발음 차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한글은 오히려 현지 언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글이 영어를 능가할 리 없습니다. 영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언어거든요.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가 영어와 함께했어요. 강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음 문자로서의 정확성 말입니다. 과학성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한글은 소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현지 아이들의 이름도 정확하게 적을 수 있죠. 딩카족 아이의 이름을 영어로 적으면 발음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글이 영어보다 우월하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실용성 면에서 영어를 따라올 언어는 없어요. 엘리자베스님, 저희는 영어와 경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지 상황에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강 교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의 이름을 정확히 부를 수 있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름은 정체성의 시작이니까요. 정체성도 좋지만 현실적인 도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집스럽게 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영어를 배운 아이들은 유엔에서 일할 수도 있고 국제 NGO에서 활동할 수도 있어요. 한국어로는 그런 기회가 훨씬 제한적이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영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게 더 시급해요. 강 교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아이들을 보세요. 같은 교실에 앉아 있지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혼자 앉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몇몇 아이들이 혼자서 앉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글로 서로의 이름을 정확히 부를 수 있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 그게 소통의 첫걸음이거든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한국어가 영어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효율성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보완하려는 겁니다. 한글로 현지 언어를 정확히 표기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영어도 배우면 되죠. 그래도 저는 영어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말이에요. 강 교수의 말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지만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수십 년간 영어의 우수성을 확신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현지 아이들이 코이카의 한글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첫 수업날 딩카족과 누에르족 아이들이 한 교실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하며 각자 구석에 앉아 있더군요. 오랜 부족 간 갈등 때문에 아이들도 서로를 불신하고 있었던 거죠. 강세윤 교수가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는 칠판에 큰 글씨로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 교수가 한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서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한글이라는 글자를 배울 거예요. 이 글자로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쓸 수 있답니다. 통역을 통해 설명을 들은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특히 앞자리에 앉은 딩카족 소녀가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였어요. 강 교수는 먼저 간단한 한글 자음과 모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이들이 따라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소리를 내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한글로 써볼까요? 강 교수가 각 아이들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주기 시작했어요. 딩카족 소녀의 이름은 아민타였는데 한글로 아민타라고 적어주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더군요. 이게 제 이름이에요? 아민타가 신기해하며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이름이 한글로 적힌 걸 보고는 환한 웃음을 지었어요. 누에르족 남자아이의 이름도 한글로 적어주자 그 아이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와, 신기해요. 저는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이 한글로 적히는 걸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 예상외였어요. 이제 서로의 이름을 불러볼까요? 강 교수의 제안에 아이들이 주저했습니다. 평소라면 다른 부족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꺼렸을 텐데요. 하지만 한글로 적힌 이름을 보면서는 달랐습니다. 아민타가 먼저 누에르족 남자아이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가톨. 정확한 발음이었습니다. 가톨이라는 누에르족 아이도 깜짝 놀라며 웃었어요. 자기 이름이 이렇게 정확하게 불려진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아민타. 가톨도 아민타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줬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적힌 이름을 보면서 서로를 불러주는 거였죠. 처음으로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줬어. 아민타가 가톨에게 말했습니다. 가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야. 영어로 쓰면 발음이 이상했는데 한글로는 정확해. 저는 이 광경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사소한 일인데 아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아이들이 서로 어울려 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부족별로 나뉘어서 놀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아민타야, 같이 놀자. 가톨아, 너도 와. 아이들이 한글로 배운 정확한 발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즐겁게 뛰어놀았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그 교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들이 여전히 한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각자의 부족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딩카어의 복잡한 발음도 한글로는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더군요. 선생님, 우리 할머니 이름도 한글로 써주세요. 아민타가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강 교수가 웃으며 칠판에 할머니 이름을 한글로 적어주자 아민타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름을 제대로 불러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민타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이름의 정확한 발음이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괜찮아, 아민타. 지금이라도 할머니 이름을 정확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야. 가톨이 아민타를 위로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말을 섞지 않던 두 아이가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내심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글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영어의 중요성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현장 점검을 위해 교육시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영어 수업 현황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복도에서 한 소녀를 만나게 됐어요. 바로 아민타였습니다. 12살 된 딩카족 소녀로 며칠 전 한글 수업에서 봤던 그 아이였죠. 안녕하세요. 아민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한글로 뭔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니? 제가 물어보자 아민타가 자랑스럽게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제 이름을 한글로 쓰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종이에는 아민타라는 글자가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했지만 점점 또박또박 써져 있었어요. 한글이 그렇게 좋아? 네, 정말 신기해요. 아민타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영어로는 친구들이 제 이름을 제대로 못 불러요. 아미나타라고 하거나 아멘타라고 하거나. 그런데 한글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민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뭔가 특별한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친구들도 이제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줘요. 아민타, 이렇게요.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발음해 보였습니다. 정말 정확한 발음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름 발음 하나가 아이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물론이에요. 이름은 저예요. 제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죠. 아민타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친구들이 제 이름을 틀리게 부르면 마음이 아팠어요. 저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가토리도 마크도 다른 친구들도 모두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줘요. 한글로 배웠거든요. 아민타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선생님 이름도 한글로 써드릴까요? 아민타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종이에 연필을 대고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엘리자베스. 어떻게 쓰지? 아민타가 고민하더니 천천히 한글로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엘리자베스라고 말이죠. 와, 선생님 이름도 한글로 쓸 수 있어요. 아이가 신기해하며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제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는 걸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엘리자베스 선생님. 아민타가 한글로 배운 발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이름인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한글로 쓰니까 선생님 이름도 더 예쁜 것 같아요. 아민타의 순수한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한글을 통해 느끼는 기쁨이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민타야, 그런데 영어도 중요한 언어야. 영어를 배우면 전 세계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 저는 여전히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아요. 영어도 배우고 싶어요. 아민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 이름도 정확하게 불러줄 수 있고요. 친구들과 더 친해졌어? 네. 전에는 누에르족 친구들과 잘 안 놀았어요. 서로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아민타가 잠시 생각하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가톨이 이름도 정확하게 부를 수 있게 됐고 가톨도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줘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됐어요.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고 한글로 서로 편지도 써요. 아민타가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가토리가 저한테 쓴 편지예요. 한글로 썼어요. 편지에는 서툰 한글로 아민타야 고마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에르족 소년이 딩카족 소녀에게 한글로 쓴 편지였죠. 이 작은 사건이 저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것만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니요. 선생님도 한글 배워보세요. 아민타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재미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름들을 더 정확하게 부를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영어의 우수성을 확신해 왔는데 12살 아이가 저에게 한글을 배우라고 제안하다니요. 생각해볼게.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아민타의 밝은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글이 이 아이에게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거든요. 며칠 뒤 점심시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러 부족 출신 아이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야콥, 오늘 수업 어땠어? 딩카족 아이가 바리족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모두 한글로 배운 정확한 발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죠. 좋았어, 아민타. 너는? 나도. 오늘 우리 마을 이름을 한글로 배웠어. 평상시라면 각자 부족끼리만 앉아서 식사했을 텐데 이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부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보세요. 아민타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친구가 됐어요. 테이블에 앉은 아이들이 모두 저를 향해 웃으며 인사했어요. 딩카족, 누에르족, 바리족.
평소라면 서로 경계했을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친해졌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가톨이 대답했습니다. 한글로 서로 이름을 정확하게 부를 수 있게 되니까 친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부족 언어도 한글로 쓸 수 있어서 서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네. 저는 가톨한테 딩카어를 한글로 써서 가르쳐주고 가톨은 저한테 누에르어를 한글로 써서 가르쳐줘요. 아민타가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딩카어 단어들이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물이라는 뜻의 딩카어가 한글로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었죠. 야콥도 끼어들었습니다. 바리어도 한글로 쓸 수 있어요. 영어로는 우리 언어 발음을 제대로 쓸 수 없었는데 한글로는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더 자세히 묻자 야콥이 설명했습니다. 바리어로 안녕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 알파벳으로는 비슷하게밖에 못 써요. 그런데 한글로는 정확한 발음을 쓸 수 있어요. 야콥이 종이에 한글로 바리어 인사말을 써 보였습니다. 복잡한 발음이었지만 한글로는 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글이라는 하나의 문자 체계로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런데 너희들끼리는 어떤 언어로 대화해? 섞어서 써요. 가톨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딩카어도 쓰고 누에르어도 쓰고 바리어도 써요. 모두 한글로 쓸 수 있어서 서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영어 수업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영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기소개를 시키고 있었는데 부족 간의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My name is. 아이들이 영어로 자기 이름을 말하려고 했지만 발음이 부정확해서 서로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현지 이름들은 영어 발음으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많이 왜곡됐죠. 아메타? 아니야, 아민타야. 아미나타? 아니라고. 아민타. 이름 발음 때문에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아민타가 답답해하며 소리쳤어요. 다른 아이들도 자신의 이름이 제대로 불리지 않아서 불쾌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톨이 일어나더니 칠판에 한글로 아민타라고 적었어요. 이렇게 쓰면 정확한 발음이야.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로 적힌 이름을 보니 모두 정확한 발음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저도 써볼게요. 야콥이 일어나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칠판에 적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따라했어요. 영어 선생님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죠. 선생님, 우리 이름들을 한글로 써놓고 영어 공부해도 될까요? 아민타가 영어 선생님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름을 틀리게 부르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영어가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언어인데 현실에서는 한글이 아이들에게 더 큰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영어 수업에서도 한글이 보조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영어를 배우는데 한글이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다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민타야, 이리 와. 가토라, 야코바, 같이 축구하자. 서로 다른 부족 출신 아이들이 한글로 배운 정확한 발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딩카족 아이들끼리, 누에르족 아이들끼리 따로 놀았을 텐데요. 지금은 부족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어울리고 있었어요. 축구공을 차면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톨, 잘했어. 아민타, 패스. 야콥, 골. 모든 이름이 정확한 발음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확한 발음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신기하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런 화합이 가능하다니요. 그때 강세윤 교수가 제 옆에 와서 서더군요. 어떠세요? 아이들이 많이 변했죠?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이름 하나 제대로 부르는 게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거든요. 이름은 정체성의 시작이에요. 자신의 이름이 정확하게 불려질 때 아이들은 존중받는다고 느끼죠. 강 교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지금까지의 제 생각을 돌아봤습니다. 효율성과 실용성만 추구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글의 표현력이 이렇게 뛰어날 줄 몰랐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정말 과학적인 문자죠. 어떤 언어든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고정관념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육장 위기, 그리고 깨달음. 그런데 며칠 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딩카족과 누에르족 아이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딩카족 아이 하나가 누에르족 아이의 물병을 실수로 떨어뜨린 거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일부러 그랬지? 누에르족 아이가 화를 냈어요. 아니야, 실수였어. 딩카족 아이가 해명했지만 언어적 오해가 생겼습니다. 서로 부족 언어로 대화하다 보니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거죠. 거짓말하지 마. 정말 실수라고.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고 다른 아이들도 각자 부족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교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딩카족은 항상 그래. 누에르족이 먼저 시비 걸었잖아. 부족 간 오래된 감정이 다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교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두 무리로 나뉘어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놀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어봤지만 아이들은 각자 부족 언어로만 대답했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는 한글로 배운 소통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강세윤 교수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잠깐 모두 진정해.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딩카어와 누에르어가 뒤섞여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민타가 앞으로 나서더군요. 잠깐만요, 모두. 아민타가 한글로 칠판에 뭔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써놓고 딩카족 아이에게 물었어요. 마크가 뭐라고 했는지 한글로 써봐. 딩카족 아이가 주저하더니 칠판에 한글로 자신의 말을 적었습니다. 실수였어, 미안해. 그러자 누에르족 아이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들이 들은 것과 실제 의미가 다르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정말 실수였구나. 가톨이 중얼거렸습니다. 부족 언어로 대화할 때는 오해가 생겼지만 한글로 정확히 표현하니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누에르족 아이도 칠판에 한글로 자신의 마음을 적었습니다. 오해했어, 미안해. 그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서로 오해했구나. 아민타가 말했습니다. 부족 언어로만 말하니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어.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로 서로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고 나니 갈등이 해소되기 시작한 거죠. 앞으로는 오해가 생기면 한글로 써서 확인하자. 야콥이 제안했고 다른 아이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한글로 쓰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서로 감정이 상할 일도 없고. 아이들이 다시 화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갈등 상황이었는데 한글이라는 도구 하나로 이렇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니요. 더 놀라운 건 아이들 스스로가 해결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어른들이 개입하기도 전에 한글을 활용해서 오해를 풀어낸 거죠. 선생님들 봤죠? 아민타가 저와 강 교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도움이 돼요. 서로 다른 부족이어도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가톨도 끼어들었습니다. 전에는 오해가 생기면 계속 싸웠는데 이제는 한글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글을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소통과 화해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자베스님 어떠세요? 강세윤 교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의 진가를 보셨나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고집스럽게 주장해온 영어의 우수성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이 아이들에게 단순한 학습 도구가 아니라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강 교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방금 전 상황에서 한글이 없었다면 갈등이 더 심각해졌을 수도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서로의 진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사무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히 영어도 중요한 언어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실용성은 여전히 영어가 압도적이죠. 하지만 지금 여기 남수단의 이 아이들에게는 한글이 더 절실한 도구였던 거예요.
서로 다른 부족 간의 소통, 정체성 확립, 갈등 해결. 이 모든 것에서 한글이 영어보다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문이 솟아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확신해왔던 신념에 첫 번째 큰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로 제가 틀렸던 걸까요? 결국 저는 강세윤 교수와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논쟁이 아니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를 앞에 두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강 교수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영어가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모국어로 배웠고 그 덕분에 국제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영어가 제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언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셨군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때도 유네스코에서 일할 때도 항상 영어의 우수성만 강조해왔어요. 영어야말로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언어라고 확신했죠. 강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영어의 국제적 위상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을 직접 보고 나서 혼란스러워졌어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한글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거든요. 특히 며칠 전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민타와 가톨이 한글로 오해를 푸는 장면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현지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영어로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한글의 표음 능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서 어떤 언어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지 언어들을 왜곡 없이 표기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과학적인 문자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님, 혹시 제가 무례한 질문을 해도 될까요? 강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동안 영어 중심적 사고에 갇혀 계셨던 건 아닐까요? 영어가 우수한 언어인 건 맞지만 모든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맞습니다. 저는 영어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자신의 편견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언어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그게 제 한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신 거죠? 네, 아이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민타가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쓸 때의 기쁨, 가톨과 아민타가 서로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를 때의 행복.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교육의 본질을 보신 거네요. 강 교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교육은 언어의 우월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죠. 그렇네요. 저는 그동안 아이들의 실제 필요보다는 이론적인 효율성만 추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자성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보다 국제사회 진출을 더 우선시했죠. 둘 다 중요해요. 강 교수가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당장은 한글로 서로를 이해하고 나중에는 영어로 세계와 소통하면 되는 거죠. 순서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 관점은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과 영어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일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한글로 기초를 다지고 영어로 날개를 펼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굳어있던 고정관념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나 봐요. 아니에요. 자신의 신념을 갖고 계신 거죠. 다만 이제는 더 넓은 시각으로 보실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강 교수의 너그러운 반응에 저는 더욱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코이카 프로젝트를 막으려고 했어요. 저는 부끄럽지만 정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해해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글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도구인지 깨달았거든요.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한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 교수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저도 한글의 진가를 제대로 알겠어요. 저는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앞으로는 코이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어요. 영어 교육과 병행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대화를 통해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옭아매고 있던 편견에서 해방된 거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코이카의 한글 교육 프로젝트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경계하던 딩카족과 누에르족 아이들이 이제는 형제자매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한글로 서로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각자의 부족 언어를 가르쳐주며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냈죠. 더 놀라운 건 이 변화가 교실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들께도 한글을 가르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우리 이름을 한글로 써볼까요? 아민타가 어머니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교육의 효과가 세대를 넘나들며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남수단 교육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요청한 것이었어요. 저의 상급자인 리차드 테일러 디렉터가 직접 남수단을 방문했습니다. 62세의 미국인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유명한 분이었죠. 엘리자베스, 보고서를 검토해봤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많군요. 리차드 디렉터가 말했습니다. 특히 코이카의 한글 프로젝트 성과가 눈에 띕니다. 부족 간 갈등 감소율이 70%나 되더군요. 네,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지만 직접 보고 나니 한글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처음에 반대했다고 들었는데 리차드 디렉터가 궁금해했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그랬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영어만이 최선이라고 고집을 부렸죠. 하지만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셨나요? 먼저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차드 디렉터를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마침 한글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민타야, 오늘 기분이 어때? 좋아요, 가토라. 새로운 단어를 배웠거든요. 서로 다른 부족 출신인 두 아이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리차드 디렉터가 놀라워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다른 부족이라고 하셨죠? 네, 아민타는 딩카족, 가톨은 누에르족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서로 말도 섞지 않던 사이였어요. 정말 신기하군요. 리차드 디렉터가 감탄했습니다. 한글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니. 더 놀라운 건 갈등 해결 능력입니다. 저는 며칠 전 목격한 장면을 설명해드렸어요. 아이들끼리 다툼이 생겨도 한글로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해서 오해를 풉니다. 수업이 끝난 후 아민타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아민타야, 이분은 유네스코 본부에서 오신 디렉터님이셔. 와, 정말요? 아민타가 눈을 반짝이며 리차드 디렉터에게 인사했습니다. 디렉터님, 한글 정말 좋아요. 왜 좋은지 말해줄 수 있겠니? 리차드 디렉터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제 이름을 정확하게 쓸 수 있거든요. 아민타가 종이에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였어요. 전에는 친구들이 제 이름을 틀리게 불렀는데 이제는 모두 정확하게 불러줘요. 그래서 기분이 어떠니? 정말 좋아요. 제가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에요. 아민타의 순수한 대답에 리차드 디렉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도 더 친해졌어요. 아민타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톨이나 야콥이나 다른 부족 친구들과도 한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말을 써도 한글로 적으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정말 흥미롭군. 리차드 디렉터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리차드 디렉터는 공식 평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 직원들과 현지 교육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여러분, 이번 남수단 교육 프로젝트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리차드 디렉터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이카의 한글 교육 프로젝트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참석자들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였어요. 부족 간 갈등 감소, 학습 참여도 증가,
지역사회 화합 등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리차드 디렉터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유네스코 본부는 남수단의 한글 프로젝트를 공식 우수 사례로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강세윤 교수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윈스턴 교육 담당관이 이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이런 성과가 가능했습니다. 리차드 디렉터가 저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제가 공로를 인정받다니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리차드 디렉터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엘리자베스, 솔직히 놀랐습니다. 어떤 점이 그러셨나요? 당신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리차드 디렉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영어 교육만 고집하던 당신이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다니. 아이들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론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한글과 영어를 병행하는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글로 기초를 다지고 영어로 세계와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공개 발표의 날이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 교육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저는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세계 언어를 담아낼 수 있는 훌륭한 그릇입니다. 청중들이 주목했어요. 남수단 아이들에게 평화를 가져온 건 다름 아닌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마음을 나누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한글이었어요. 아민타와 가톨이 무대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글과 영어를 함께 배우며 남수단의 아이들이 세계와 소통하는 꿈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아이들이 한글로 이름을 부르며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였어요. 그리고 한글은 남수단 아이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